타세요 수익버스 목요일 오후장 수익 종착지까지 가는 지름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 만나볼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매일 이 시간 오후 2시에 버스 탑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보셨던 시청자분들은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대한전선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일단 드림 시큐리티 오늘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입버스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버스들이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도달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무관하게 시장의 중심 섹터 안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목표가를 도달하는데 수입버스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는 뭐 2%, 3%가 아니잖아요. 최소 10에서 또 20% 이상의 목표가를 꾸준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보안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보안 관련해서 가장 핵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엔지니어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일단 드림 시큐리티 비롯한 양자 보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약간의 지금 보안,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또 트럼프가 만나서 이젠 AI, 또 이제 보안, 사이버 보안 논의가 이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센지랩, 그리고 모니터랩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줬고요. 결국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또 AI 보안 솔루션뿐만 아니라 양자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보면요. 1차는 3,780원 뭐 당연히 돌파를 했고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루만 2차 목표가는 4,120원으로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도 3,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태워주신 초록색 노선 단기 버스였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수익 축하드리면서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버스 더 말씀드렸었죠. 대한전선 네. 진짜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진전기의 후속주로 대한전선을 말씀드렸어요. 일진전기도 거의 뭐 하루 만에 시세가 분출됐다라면 일진전기의 후속주로 대한전선, 전선 쪽에 사실상 국내 시장 점유율 2등 기업이고 유럽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다소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도 유럽에 또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거의 1,000억 규모의 수주를 했는데 독일과 또 네덜란드, 유럽 기반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 LA 화재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기사는 아닌데 이제 송전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랬을 때 노후화된 어떤 이제 송전탑 그리고 또 이제 전력망 관련해서 교체 수요가 더욱더 유럽권과 또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하루 만에 좀 시세가 들어와주면서 거의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 8.5% 정도 살짝 반등이 나와줬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좀 안정적으로 묵직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하루 만에 2차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2차는 15,9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13,5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도 1차 목표가 아주 가까이까지 다가섰기 때문에 2차 목표가 15,900원 먼저 제시해 드립니다. 함께 타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버스를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 제가 계속해서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 아마 이제 횟수로 보면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네. 바로 파랑버스, 시내버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사님이 가장 아끼는 노선이죠. 네. 파란 색깔 버스로 탑승을 해보겠고요. 뭐 오늘도 여전히 뭐 양자 컴퓨터 또는 로봇 쪽 보시겠죠? 맞습니다. 로봇을 당연히 봐야 되고요. 뭐 어. 로봇은 시장 무관 계속 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로봇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로봇 안에서도 좀 세분화해서 마을을 설정해 봤습니다. 센서 마을이 있고요. 모션 제어기 마을이 있고 액추에이터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로봇 솔루션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마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로봇 솔루션 마을 안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버스 몇 번이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할 버스 번호는요. 바로 475 400번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475400번 버스 지금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버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시메스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는데 사실 웬만한 로봇 관련된 버스는 수입 버스에서 거의 대부분 소개를 해주지 않았나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메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기도 하고 솔루션 쪽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SK텔레콤이 지금 2대 주주로 등극해 있어요. 그래서 3차원 비전 기술과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한마디로 이 로봇의 두뇌와 그리고 눈을 담당하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지능형 로봇에 들어가는 솔루션 공급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텔레콤 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또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과 함께 지금 엔비디아의 자체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결합해서 결국 물류 자동화 또 그리고 지능형 로봇 관련된 사업을 협업하겠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기업이 바로 시메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대 주주가 SKT다 보니까 결국 시메스가 SK 자체적인 어떤 로봇 사업 확대에 또 가장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능화된 자동화 솔루션 또 그리고 물류와 제조, 2차 전지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산업에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제 고객사만 봐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뭐 쿠팡을 넘어서 쿠팡, 현대, 기아차 그리고 나이키 그리고 APR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도 있고요. LG 엔솔에도 그 진화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모든 기업들이 지금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CBS의 자동화 솔루션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10월 24일, 작년 10월 24일에 상장해서요. 공모가가 3만 원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공모가까지 갈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의 엑스볼 숄더 웨어러블 로봇도 거기에 들어가는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시메스다 보니까 현대와 SK의 어떤 로봇 시장에 어떤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결국 시메스가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정부에서 3건의 신규 정부 연구 지원금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R&D 비용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시메스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AI 로봇 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최근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현재 보니까 11%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근에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현재 부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두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3만 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요. 그래서 공모가 3만 원 바로 직전 가격대인 29,4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22,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9,400원, 손절 라인 22,700원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1차적으로 먼저 함께 탑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 어떤 버스를 또 끌고 와주셨을지 노선으로 체크해 볼게요. 네, 어제 제가 초록버스를 말씀드리면서 네. 드림 시큐리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좀 빠른 목적지를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초록버스로 오늘 두 번째 버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초록 색깔 버스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제 드림 시큐리티 하루 만에 또 목표가 달성한 만큼 오늘 버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 살펴보시나요? 네, 오늘도 77일째인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의 양자 컴퓨터 마을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을 들고 왔고요. 오늘은 양자 컴퓨터로 좀 세분화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두 번째 수익 버스와 거의 동일하다고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어제 이 시간 드림 시큐리티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 탑승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버스 몇 번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66-31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066310번 버스 어떤 버스죠? 바로 QSI라는 버스를 조금 다소 가벼운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에너지 밀도의 레이저 광으로 변환하는 반도체 레이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바코드에 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레이저 프린트에도 사용되고 의료용 레이저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사업을 좀 다각화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군사용 그리고 공장 자동화, 로봇 또 그리고 AR, VR 사업에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삼성전자로부터 2013년도에 강소 기업으로 선정받아서 삼성전자가 QXI에 꾸준하게 연구 지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삼성과 QSI 간의 어떤 추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마을로 오늘 떠나봤는데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극조원
잡음 증폭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바로 QSI다 보니까 또 양자컴 관련된 수혜 섹터로도 같이 좀 묶이고 있다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젠스당 CEO와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 이후에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가 오히려 지금 이제 젠스당 CEO가 그에 반하는 어떤 이제 그 엔지니어들을 계속해서 좀 채용을 하고 있고 또 3월 달에는 또 이제 엔비디아에서 자체적인 또 이제 퀀텀 데이를 연다고 했기 때문에 좀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좀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개발 속도가 나와줬기 때문에 올해가 양자의 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QSI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첨단 산업에 약간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라이다 센서 관련해서 제가 SOS랩 그리고 레이더 관련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사실상 QSI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용 라이다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SOS랩이 대장이지만 또 이제 후속주로 QSI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사인 밸브에도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바이스 센서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QSI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론 머스크의 게임 산업 위대하게 그래서 결국 AI 스튜디오가 확장됐을 때 QSI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자율주행차용 또 이제 라이다 센서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특허를 등록한 기업이 바로 QSI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와 있다는 관점에서 QSI를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초록색 단기 버스로 QSI 끌고 와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버스잖아요. 가격 전략 튼튼하고 또 안전하게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가벼운 종목이긴 하지만 상승 여력,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저기 직전 고점은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9,3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 때는 7,2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9,300원, 손절 라인 7,200원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함께 탑승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공개해드렸고요. 방송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77일째 이제 자유로 첨단 산업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이틀 동안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재룡 전기를 비롯한 변압기와 또 전선 관련 종목들을 총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재룡 전기가 장중에 또 강한 시세가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 인프라 이후에 또 내일 또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첨단 산업 안에서 핵심 섹터와 종목들 좀 소개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김준호 기사와 함께 성공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오후 4시 더 자세한 이야기 무료 방송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